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2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 제목으로 전 국민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될 때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러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켰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ETF 수급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펀더멘탈 중요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의 장사가 없습니다. 수급이 모든 재료를 선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있었죠. 슈퍼사이클이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AI 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포장이 되면서 이제 인기를 얻었고 마케팅이 또 되었고 ETF 출시도 뭐 30종이 넘는 상품이 출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개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했고 열광을 했던 거죠. 그 모든 에너지가 모여서 만든 게 300만 원입니다. 저는 이제 300만 원 갈 때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외통수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하방에 좀 베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을 잘 피했던 케이스거든요. 전문가들 중에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봤죠. 수혜를 본 상황입니다. 제가 7월 중순쯤에 인증 하나 올렸잖아요. 거기서 상당 부분 수익금이 인버스 수익금이거든요. 한 2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장에서 잘 피했기 때문에 또 대응도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서 매수도 했는데, 오늘 제가 인증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하이닉스 저는 저가 매수로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반등이 나오면, 저는 또 대응을 하려고 하고, 또 현금화를 준비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 하락은 낙폭이 너무나 과하게 나왔어요. 산이 높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좀 인내심만 필요하고 또는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 내신 분들 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그러면 지금 ADR이 SK 하이닉스 ADR이 지금 한 226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거래 가격이. 현재 환율 계산하면. 그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17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한 30%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갭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이거 애매하긴 한데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 몇 분 있죠. 좀 유명하신 분들이 뭐 빈센트, 최상욱, 그리고 뭐 이주환 이런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점은 인지하시고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인지하시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꽂혀가지고 뭐 열심히 분석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해드리면 빈센트님은 사이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어, 빈센트님이 뭐 이코노미스트로서는 훌륭한 분일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뭐 엄청 신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 맞아요. 제가 얘기를 뭐 몇 번 드렸는데 사이클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공급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 쫑크를 독점으로 나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독점 판매를 하고 있으면요. 두 쫑크는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을 겁니다. 사이클이 아니죠. 근데 너무나 그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두 쫑크는 그냥 단기 유행에 끝난 거거든요. 공급자가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TSMC가 파운드리로 지금 한 20년 넘게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이유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TSMC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죠. TSMC는 언더 어닝 전략을 쓰는 회사예요. 만약에 TSMC가 독점을 이용해서 80% 마진을 남겨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삼성 파운드리가 저는 30%만 마진 남겨도 괜찮아요. 저희 고객 모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30% 마진을 남겨 먹고 R&D에 투자할 수 있겠죠. 캐파를 증설할 수 있겠죠. 수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점 지위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익은 항상 경쟁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격 결정력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TSMC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파운드리 역시 독점이 아니면 사이클 산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도 좋아질 거고 인텔 파운드리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TSMC도 지금 그 부분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는 어떻죠?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너무나 많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CXMT. 이번에 나냐도 10조 원 정도 벌 거거든요. 나냐도 이번에 캐펙 투자 많이 하면서 DDR5 증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랜드 쪽은 샌디스크, 키옥시아 이런 회사들이 엄청 커져 버렸잖아요. 얘네들 지금 떼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옳지가 않아요. 사이클이 아닌 거는요, 독점이었을 때 사이클이 아닌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든 과점이거나 또는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면요, 다 사이클로 변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욱님은 HBM은 사이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거 역시 사이클은 좀 무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격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그래도 사이클 산업보다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역시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TXMC를 거론을 많이 해요. TXMC처럼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계 회사가 과점으로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HBM 역시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기업마다. 어떤 때는 삼성이 잘하고 어떨 때는 하이닉스가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마이크론을 미국 정부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맞지가 않고요. TXMC와 같은 밸류를 논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주환 애널리스트는 엄청난 쇼뷰를 가지고 계세요. 아무튼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옳지가 않아요. 지금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다. 원래는. 근데 가동률을 70% 80% 정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뭐 인위적인 가격 상승이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가동률은 지금 풀 가동 중이에요. 근데 HBM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HBM으로 인해서 저는 반도체가 감산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반도체 공장은요, 금융위기 때도 그 가동률을 조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한 번 멈추는 순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번 멈추면 다시 세팅하고 하는 데까지 그리고 테스트 통과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유전과는 좀 달라요. 유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가가 급락해 버리면 사우디나 뭐 비오펙 러시아가 감산한다고 그러죠. 유전은 그냥 스위치 끄면 감산이에요. 시추기를 멈추면 그냥 감산이에요. 근데 멈췄다 다시 키면 또 시작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감산을 못 합니다. 반도체는. 근데 HBM으로 전환하면서 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이 됐던 이유가 반도체는 계속 미세 공정이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미세 공정이 진화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로스가 생깁니다. 그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호황일 때는 이걸 보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 손실을 보면은 1%는 더 보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불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불황이었기 때문에 감산이 한 누적된 게 한 5년 되는 거예요. 거기에 HBM까지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메모리 쪽은 더 감산이 됐던 거지. 그래서 감산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건 맞는데 이게 뭐 무슨 단합이고 단합 리스크를 최대 리스크로 보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전략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에요. 이주환님은 수요는 늘 증가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여서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의해서 불황이 오고 호황이 오는 건데, 불황이 오면 어떻죠? 증설을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그 캐파 로스가 생기는데 그걸 보완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조금씩 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사이클이 왔을 때 뭐 모바일 유행이 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유행이 오거나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유행이 오거나 이러면 그러면 또 이런 좋은 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옳은 얘기는 아니고 슈퍼 사이클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이클은 과거보다는 다운 사이클이 좀 견고하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더 좋은 사이클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유가 AI 수요가 많고, 그리고 AI 반도체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HBM이라는 게 과거엔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감산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좋은 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들도 막 3년, 뭐 5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랑 달라요. 예,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보다 매크로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 반도체 사이클을 막 과거처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같이 다운 사이클이 좀 견고할 때는 빠졌을 때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점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좀 기다리시거나 그러면 또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올라가면 매도할 주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물려 있고 차익실을 못한 기관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은 어떤 적정 시기가 됐을 때는 매도 압박이 상당히 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싸기 때문에 매수 우위인데 지금 팔 사람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더 올라가면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